자, 현재 100%인데 494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트립 1번은요, 네, 길게 눌러서 초기화를 할 거예요. 요 끝에 있는 게 계속 안 나오는 게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세팅을 못해서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캐딜락 리릭 100%로 충전을 했을 때 494km를 갈 수 있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 거의 하계에서의 1, 2, 3등 안에 들걸요, 아마 얘가? 하계 장거리 챌린지 했을 때 612km인가 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리릭이라는 차량 자체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주행거리도 좋고, LG 엔솔 기반의 얼티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승차감도 좋고 잘 만들었는데 에이다스가 아쉽다, 딱 이 주행 보조 장치 하나가 아쉽다라는 이 부분 하나만 빼고는 차량을 참 잘 만들었는데 아쉽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장거리 챌린지 겸사 캐딜락 리릭과 떠나는 힐링 여행입니다. 동계 장거리 챌린지도 하면서 저만의 힐링 여행입니다. 제가 장거리 챌린지만 하면은 좀 약간 피폐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장거리 챌린지를 한 지가 만으로 4년째 되고 있는데, DB도 많이 쌓았지만 이제는 거의 완전히 새로운 차량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같은 비슷한 차량군 혹은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그런 차량, 이런 차량들을 장거리 챌린지를 할 때는 단순하게 DB를 쌓거나 주행거리가 멀리 가는 부분만을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나한테 조금 생산적인 일을 같이 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밤늦게 그냥 멀리 갔다 오는 거로 끝났잖아요. 근데 멀리도 가면서 여기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차피 집안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떠들고 자기네들끼리 놀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촬영을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렇게 일할 거리를 다 챙겨왔습니다. 장거리 챌린지도 할 겸사 맥북에다가 촬영할 것들 저렇게 가져왔어요. 오늘 촬영할 거, 차량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IT 테크 유튜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관련한 촬영할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오늘은 재미있게 이런저런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가는 곳은 제가 항상 마음의 힐링이 필요할 때 가는 속초 갔다가 장거리 챌린지를 했을 때의 전비도 계산을 해볼 거고요. 궁금하기는 합니다. 몇 킬로미터를 돌아다녔고 전비는 어느 정도가 나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행거리를 환산하는 데 있어서 캐딜락이 참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차량 상태, 에너지 정보 여기 있군요. 현재 100%로 되어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나오네. 요걸 통해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디스플레이의 추가, 를 전환할 거고,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행한 거리, 총 에너지 사용량, 내가 지금 몇 %가 남아있고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가 제대로 나와주네요. 이제야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게. 자, 그러면 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투어 모드로 놔뒀고요. 얘는 뭐 딱히 에코 모드 뭐 요런 거는 없습니다. 캐딜락 리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 차량들 특유의 합각 미러가 운전하는데 좀 빡세거든요. 요런 거는 나중에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 좀 광광 미러로 바꾸는 게 운전에 좀 더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 차량은 디지털 룸미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넓은 화각으로 시야각을 확보해줍니다. 지금 그래도 외기 날씨가 낮이라 그런지 8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켜놓고 다니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현재 99km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km 구간인 거죠. 현재 총 에너지 사용량이 23.2kWh. 에너지 많이 썼다. 21도에 놔둬놓고 다리로만 나오게 바람 세기는 하나로만 해놨단 말이에요. 주행의 96%를 썼고 실내 온도의 4%를 썼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적게 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현재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퍼센테이지가 몇 % 남았는지가 안 나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네. 이거 25%까지는 쓰지는 않았어요. 75%에서 77% 정도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가는 거리는 393km예요 그리고 효율은 이제 킬로와트 시당 4.2km입니다 썩 좋은 효율은 아닌 거죠. 겨울에 100km의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왜 104냐 하면 GPS 속도로 해야지 104km로 해야 GPS상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야, 이거 정확한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서 4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차량을 껐을 때만 몇 퍼센트가 남아있는지가 나와요. 저같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쌓고 몇 퍼센트가 남아있고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고 몇 퍼센트의 배터리를 생제동을 이용해서 회수를 했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정확하지 않아. 막 이러면은 진짜 되게 답답해야 하거든요. 확실히 이런 부분은 BMW가 잘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배터리 회수했고 퍼센트 썼고 몇 킬로미터 달리는데 몇 시간 걸렸고 막 이런 거 너무 잘 나오는데 이런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리릭으로는 이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이제 속초 톨게이트에 도착을 했고요. 동해고속도로 종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답답할 때마다 속초에 오는 거는 요새 고속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에이다스는 아니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선 유지 보조 정도만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도 답답할 때마다 속초에 오는 이유는 집에서 작업해도 되죠. 집에서 어차피 이제 컴퓨터 성능은 비슷해졌어. 제가 최근에 컴퓨터 바꿨거든요. 최고 사양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 사양으로 바꿨는데도 영상 편집하는 데는 맥북 프로 프리미어 프로 돌리는 거랑 별반 비슷해. 그래가지고 그냥 맥북 프로 하나 들고 오면은 어떤 작업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사실 잘됐다. 이럴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바다를 보면서 좀 작업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뀐 지가 좀 꽤 됐죠. 진짜 최근에 너무 뭔가 일만 하고 맨날 진짜 막 집에 처박혀갖고 조그만한 사무실 안에 처박혀서 컴퓨터 매트릭스처럼 모니터 안에 세상 속에서만 소통을 하고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막 와이프랑 같이 가족여행을 떠날 정도의 그 정도의 마음적 여유는 없고 그러니까 참 이래저래 저도 중간값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멋진 곳에 와서 이런 곳에서라도 좀 일을 하자. 외부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 차량은 이렇게 못하죠.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V2L이 되면은 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3600W의 출력을 갖고 있는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220V짜리 충전선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USB-C가 PD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빠른 출력으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 거거든요. 맥북 프로 깔아놓고 바다 보면서 작업 좀 하다가 어둑어둑해지면은 주변 맛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라도 좀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려고 지금 속초까지 왔습니다. 물론 장거리 챌린지 하는 데이터를 쌓는 용도로도 영상을 찍으러 촬영을 오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저 나름대로의 촬영도 하고 1타 한 4피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184.5km를 왔어요. 전비 효율은 킬로와트 시당 4.7km의 전비 효율을 보여줬네요.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21도에다가 아래로만 나오게 그리고 바람 세기는 하나로 해놓고 끄고요. 자, 여기 와서 밥 좀 먹고 일을 해도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고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가 97% 그리고 3%는 히터 키는데 그래서 총 37kWh를 썼고 히터는 1.3kWh를 썼다. 최근 킬로미터 에너지 전비 효율은 4.7km다.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324km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전원을 꺼야 이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껐더니 65%의 배터리가 남아있고 324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보여진다. 이거를 어떻게 배터리의 잔여량을 주행 중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자, 어쨌거나 밥을 좀 먹고 참
제가 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을 때도 수요일이라 가지고 정기 휴무였거든요. 목요일인데 목요일은 또 정기 휴무라네요. 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지금 그마저도 차량 시동을 끄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리셋이 돼버리네요. 아 진짜 참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차인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래도 트립1이 죽진 않았습니다. 184.6km, 전비효율은 4.7km. 이거는 살아있으니까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퍼센테이지랑 킬로미터만 잘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먹을 거를 사서 대충 때워야죠 뭐. 에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오늘 그러면은 점심을 대충 먹었으니까 저녁은 집에 가서 제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오는데 뭐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2시간 좀 안 걸렸나? 그래서 참 속초가 막히지 않는 이런 시간에 그냥 쫙 오기에 되게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해도 막 떠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쉐이드만 열자. 선쉐이드만. 여기가 조금만 앞으로 가면 완전 바다예요. 참 이게 좋아요. 별로 멀지도 않으면서 바다 보면서 속도 굉장히 편하고. 일단 밥을 좀 먹을까요? 배고프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따뜻하게 히터를 켜놓고 뭔가 차량 안에서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스테이 모드도 있고 V12도 있고 너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스테이 모드를 꼭 한번 리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니 전기차를 사면 훨씬 좋으실 텐데 아쉽다. 왜 전기차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일렉트릭 오피스나 이런 나만의 전기차 캠핑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이거를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꽤나. 저는 제가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 되게 자주 이렇게 일하거든요. 오죽하면 이렇게 세팅이 되겠어요. 이렇게 밥을 먹는 겁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고 열선 시트 켜놓고 따뜻하게 밥 먹으면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여름에는 통풍 시트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이런 부분이 정말 전기차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캐딜락 리릭으로 하는 일렉트릭 소풍이지만 다른 날은 모델 Y도 괜찮고 아이오닉 9 같은 차나 모델 S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단형들보다는 이런 CUV나 SUV 형태가 좋기는 하죠. 특히 제가 뭐 밥 먹을 때 이런 걸 뭐 보면서 먹는 걸 좋아해서 틀어놓고. 결국은 제가 요새 맨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고, 밥은 다 먹었으니까. 여기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 저희 아이들이랑도 가끔 오고 그러는 데인데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는데 공명항 옆쪽에 보면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 가서 바다도 보고 막 이러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끼리 막 이 아파트 어때? 막 이랬는데 여기가 영금정이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영금정. 여기에 딱 올라가면 바다부터 이렇게 쫙 보이는데 엄청 좋습니다. 너무 좋죠, 진짜. 여기 오면은 좀 마음도 리프레시가 되는 느낌이 좀 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밥도 먹고 기분 전환도 했으니까 내려가서 일해야죠. 일하고 어두워지면은 다시 이제 장거리 챌린지를 통해서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나중에 뭐 안되면. 네, 지금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세워놓은 게 한 몇 시간이냐? 2시간 좀 안 되게 세워놨어요. 1시간 반 정도 세워놓고 밥도 먹고 작업도 하고 촬영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는데, 현재는 185.2km를 달렸고요. 전비 효율은 킬로와트시당 4.5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똑같고요. 잠깐 파워를 꺼서 지금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부터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63%, 그리고 314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리야? 스타필드 하남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스타필드 하남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동해 고속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서울로 가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차량에 대한 뭐 리뷰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고요. 얼마나 이 차량이 많은 배터리를 갖고 있으며 100kWh의 배터리가 결코 적지 않은 배터리임에도 또 LG 엔솔에서 만든 얼티엄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 녀석은 효율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로와트시당 뭐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냐라는 4.5km의 전비 효율을 숫자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4.5km니까 100kWh 곱하면 그냥 단순하게 450km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계 때도 500km 정도 간다고 했는데 612km를 갔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또 동계랑 하계 때의 효율 자체가 다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냥 정말 가뿐하게 잠깐 와서 되게 즐겁게 그냥 이렇게 받아보고 힐링하고, 힐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짜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갖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안에서 작업할 것도 작업하고 편집할 것도 하고 촬영도 하고 나름대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아예 없는 노는 일을 이제는 아예 못하는데, 전기차와 함께라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이렇게 V2L이 안 되는 전기차든 혹은 V2L이 되는 전기차든, 전기차 안에서는 이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계절성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유지를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 쪽에서 지금 여기 속초까지 왕복을 해도 아마 배터리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뭐 장거리 챌린지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왔다리 갔다리 할 거거든요. 내일 오전에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차량으로 이제 행사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많은 부분들을 다 합쳐갖고 트립으로 합친 다음에 캐딜락을 통해서 생활 속 장거리 챌린지 혹은 뭐 생활 속의 전기차 리뷰 영상, 효율 리뷰 영상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나중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로 고고! 300km를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효율은 킬로와트시당 4.3km로 살짝 전비가 올라갔나요? 떨어진 건가요? 이게 지금 산 넘고 물 건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300km가 넘었는데요. 300km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0% 정도의 배터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걸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171km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472km를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죠. 아까는 490km를 갈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계속 히터를 틀고 있고 열선을 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에너지 효율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행 가능 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까지 가면요,
앞으로 한 67km 정도를 더 가면 스타필드 하남이 나오는데 송파 쪽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송파 쪽에 갔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갔다가 하면은 100km까지는 아니지만 한 7-80k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한 380km 정도, 그리고 내일도 왔다 갔다 행사 갔다 오고 막 이러면은 또 왔다 갔다 한 5-60km 정도 되면은 적당한 수준에서의 일상 주행 영역에서의 장거리 챌린지, 또 주행 거리 효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서 집까지 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주행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충전을 하지 않고 내일은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돌아다니고 마지막 주행거리 N고 가까이 난 것을 확인하면서 동계 장거리 챌린지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영하의 도입니다.